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고? 아, 어떡해요. 이제 오늘 어떡해요? 보니까 1,300명대 네. 역대 최대 네. 숫자 나왔더라고요. 확진자가요. 갑자기 이렇게 또 확진자 급증하고 상황이 안 좋아졌고 또 거리두기도 격상이 됐고 그 얘기 좀 오늘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유수연 기자님 함께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300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제 기쁜 일이죠. 그게 네. 뽀얀거탑. 정말 10번만 더 하면 300회가 네, 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까 싶었어요. 네. 우리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네. 제가 창립 멤버거든요. 창립을 1회 때부터 하셨잖아요. 1회 때, 선배님이. 뭐 원래 네. 1회 때부터 했고요. 네. 근데 중간에 제가 연수가 있는 연수를 동안은 가는 것 예, 말고는 못했죠. 계속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는 그 처음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 테스트밖에 안 했어요. 아니, 뽀얀 거탑인데 예, 왜 그 카메라 누가 뽑았어요? 테스트하느냐? 본인이 스스로 카메라 아니 테스트하고 당시 본인이 뽑은 거 편집자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니, 뭐 음. 왜냐면 이제 그때 부작용은 뭐냐면 네. 인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청취자분들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요즘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잘생기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용에? 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듣지는 않고 이제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어. 요즘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8시 뉴스에 나오면 왜 아니, 좀 제가 표정이 하는 너무- 말씀을 들으셔야지 왜 어. 얼굴만 보시고 지금 아유. 확진자 급증한 것보다 더 큰 상황이네.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이상한 쪽으로 자꾸 나가시면 이거 정신과 검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실을 조금 직시하셔야 될 것 그렇진 같은데. 않습니다. 뭐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어, 뭐 아직 굳이 괜찮은 뭐 거 착각이라고 맞아. 말은 해서 아직 조금 괜찮은 이게 것 같긴 있어요. 하다. 굳이 뭐 굳이 뭐 그래요. 네. 비주얼 멤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저를 네. 포함해서 선배님과 함께 근데 뭐 지금 완전히 네. 달라졌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게 이제 보니까 2019년 뭐 벌써 2년이 더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100회가 넘었고 유일한 네. 아나운서를 한지. 저도 이제 2년이 넘었죠. 네, 그쵸. 네. 근데 참 그때 류이라 이름을 바꾸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신입 아나운서인 줄 알고 정말 처음에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딱 들어오는 걸 보고 본 왜? 사람인데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꿔서 왔는데 왜? 비주얼에서 근데 저도 합격해서 MC 된 거 아니에요? 얼굴은 그렇게 많이 안 바꿨는데 별로 그렇게 표시는 안 났어요. 이름만큼. 아니 원래 더 해야겠네, 더 아셨- 해야겠어. 아셨었던 거. 아유, 오래전부터 알았죠. 알았죠. 알긴 뭐 그때 근데 모닝와이드 제가 한 7, 8년 동안 생방송을 할 때도 뭐 메르스도 있었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 선배님이 맞아요. 생방송에 네. 출연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는 뭐 저 사람 누구야? 막 방송도 잘 못하고 못생기고 뭐야? 캐릭터 없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인터뷰 몇 저에게도 마디만 하고 희망이- 보냈죠. 그랬죠. 뭐 그때 뭐 임팩트도 없고 뭐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의 전에요 지금. 혀도 짧고 뭐 왜 저래? 뭐. 이랬죠. 아니 혀는 그 당시에도 짧진 않았어요. 발음 습관이 조금 좋지 않았을 뿐이고. 그러게 혀가 누구나 짧다고 짧은 자기의 소리가 나는 게 단점은 아니더라고요. 있는데 예. 단점을 극복하고 다른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아니 아까도 선배님이 하신 그 뉴스 제가 보다가 첫 번째 그 문장에서 발음이 빵 터지는 게 있었는데 확산 속도? 바로 안 해. 내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확산 속도가 뭐 지금 난리 났대 이랬는데 확산 속도 따라도 못하겠어. 심각한 뉴스인데 그 자꾸 정도는 빵 아니었어요. 터지잖아. 내용이 아니었고. 내용이 좋으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웃고 우리 떠들 오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그래서 지금 메일이 하나 들어와서 요거 먼저 소화를 시키고 이제 코로나 얘기 해볼까 하는데 오늘 안과 질환 쪽으로 또 문의를 좀 깊은 질문을 해주셔서 네, 잠시만요. 저희가 연세본 안과 이성준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직접 연결을 해서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뽀얀거탑 출연해 주셔서 네 바쁜 시간 쪼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이분이요? 네. 시옷 이분- 발음도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조동찬 선배님과는 어떤 사이신가요? 제가 군의관
군의관 때 저의 네. 1년 선배셨어요. 아.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극상 없었나요? 웃음으로. 도발 이런 이미지가 강하셨어요, 선배님이. 네, 뭐 그래도 아직 잘 만나고 있는 거 보면 괜찮은 거겠죠. 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의리가 있으시네요. 뭐 네.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네. 좋은 저보다 좋은 대학교에 나오셔서 네. 고생을 못 하신 분이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군 생활도 아주 저는 힘든 곳에 있다가 이제 음. 갔는데 이분은 편한 곳만 가장 그러니까 편한 곳만 유일하게 고생한 게 이제 조동찬이라는 힘을 만나서 군 생활에서 좀 힘든 거 말고 없었다.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다음에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은 그런 팔자였으면 좋겠어요. 이분처럼. 그 이분은 되게 여유로워요. 고생하지 않고 목소리가 고생을 네. 안 한 목소리예요. 여유롭게 자라온 사람들은 여유롭잖아요. 이게 그런 되게 어렸을 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발음이 잘 되나?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전화 연결이니까 뭐 당연히 긴장 같은 거 안 하실 텐데 한번 직접 또 출연해 주세요. 시간 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황반변성 망막이 있는 사람이 백내장이 진행된 경우라고 합니다. 인공 수정체를 눈 안에 넣는 수술이라서 눈에 계속 이물질이 있다 보니까 안구, 특히 망막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요즘 워낙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황반변성 환자에게도 좀 무리가 없을지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현재 시력이 잘 안 나오는 상태인데 그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고 싶은데 황반변성 환자에게는 정말 비추천인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금 눈부심이 점점 심해져서 흰 종이 글씨를 보기도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밝은 날 걸어 다니기도 불편한 상황이래요. 좀 심각하신 것 같은데 아직 나이가 40대라서 컴퓨터, 휴대폰, 문서 이런 거 많이 봐야 되는데 렌즈 선택에 따라 결과나 향후 유지에 뭐 더 안 좋은 점, 좋은 점이 있을까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일단 제가 요 글만 봐서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를 개인적에 따라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일단 첫 번째는 네. 이 황반 변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황반 변성도 이제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크게 저희가 황반 변성이 크게 건성, 습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건성인 경우가 덜 심한 상태인 거고요. 습성인 경우가 이제 심한 상태인 건데 습성이라고 하셨죠? 시옷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그냥 건성인 상태인 건지 아니면 습성인 상태인 건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첫 번째 궁금하셨던 그 황반 변성 환자들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되느냐, 괜찮은 거냐, 네네. 그거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상관이 없나 봐요. 네, 백내장 괜찮다. 수술 자체가 이제 황반이나 망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일단은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황반 변성이 더 더 악화되거나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하진 않지만 영향을 백내장은 주는 건 어쨌든 아니다. 백내장대로 따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네. 네. 네네네. 대신 이게 백내장 수술 자체도 이제 안내 수술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 자체가 뭐 염증이나 이런 기본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황반 변성 환자들이 이제 저희가 급성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참 뭐가 나빠져서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황반 변성이 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백내장 수술 시기는 그럴 때 수술을 받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수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요새 이제 뭐 다초점 수술들이 많아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황반변성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황반변성 있는 환자들은 다초점 수술은 별로 권하지 않았거든요. 단초점만 권장했군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황반에 변성이 있으면 황반 중심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다초점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비감도나 이런 좀 시력의 질을 약간 떨어지는 방향 단초점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네. 황반이 좀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다초점을 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황반변성 환자들은 다초점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 황반변성의 상태가 뭐 건성이고 뭐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다초점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수술은 뭐 한 번 하면은 재수술하기가 좀 어려운 수술인가 봐요.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만 해도 되는 수술이라고도 아. 하시고요. 백내장은 이제 한 번 수술하면 거의 완치의 개념의 수술이라고 평생 생각하시면 되고 네. 대신 이게 백내장 수술 과정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거를 대체하는 인공성체를 눈에 넣는 수술이라서 이게 첫 백내장 수술 때 인공성체를 눈에 넣는 과정보다 이거를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인공성체를 바꿔야 되는 수술은 훨씬 더 좀 복잡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하진 않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수술이 훨씬 어려운 거네요. 인공관절도 재수술이 되게 어렵고 막 그런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황반변성 환자들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단초점. 예. 단초점. 그러니까 황반변성은 일반 단초점인데 이게 황반변성이 심하지 않은 건성. 그러니까 건성은 마른 황반변성이라는 거죠. 습성은 촉촉한 황반변성인데 촉촉한 건 그게 염증 물질이 있어서 촉촉한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진행하면 그 황반부에 신생혈관이라는 게 생기면서 음. 그쪽에 뭐 출혈이 생기거나 물이 차거나 뭐 이런 기름 같은 게 끼거나 이런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성 마른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황반변성에는 다초점 렌즈를 권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은 단초점 단초점이 렌즈를 놨다. 근데 이거 이제 다초점 유행한테 하다가 어떤 분들은 잘 적응하고 어떤 분들은 잘 적응 못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감별해야 되나요? 미리 감별할 일단은 이제 수술 전 검사에서 이제 조건을 봐야 됩니다. 눈의 상태를 봐서 뭐 난시가 심하다든지 또 이것도 황반변성 그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런 눈의 조건들이 다초점을 넣었을 때 좀 불리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초점을 좀 피하는 게 낫고요. 근데 조건이 다 눈이 정상이고 크게 특별하지 않아서 둘 다 가능한 경우라면 그래도 다초점을 했을 때는 사람마다 또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다초점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술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이게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의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장점만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한 설명을 상태에서 듣고,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눈부심은 그러면 개선이 되나요? 그런 수술을 하면서? 저도 저 거울 보면 눈부셔요. 근데 너 지지 않는구만. 눈부신 원인을 조금 봐야 됩니다. 이게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눈이 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황반 상태나 다른 원인 때문에 눈이 부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백내장 때문에 눈부심이 심해졌다면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더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네. 근데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눈부심은 어쨌든 진료를 봐야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진료를 받잖아요. 우리 이성규 원장님한테 선생님한테. 근데 저한테는 전 시력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안경도 쓰지 마라. 노안 수술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죠?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왜 결정하시니까 노안이 와서 귀찮으니까 우리 병원에 오지 눈이 마라, 잘 뭐 안 이런 거 보이면 보통은 이제 안경을 쓰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안경을 권장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건 어떤 경우에서 이제 그런 건가요? 제 나이 때 예. 네. 그게 지금 막 제가 차트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안경 맞춰줘봤자 계속 잃어버려서. 선배가 3번 잃어버렸잖아 지금 안경을. 아니. 일단 조동찬 기자는 일단 눈이 많이 안 나쁜 상태고 눈이 많이 나쁘면은 당연히 안경 써야 되겠죠. 근데 또 저희 나이가 이제 노안이 한참 이제 오기 시작하는 상태라서 이게 그 조동찬 기자는 살짝 경도에 근시가 살짝 있는 상태인데 경도에 근시가 있으면 이제 노안 가까이 보는 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시력이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구나. 예. 선배님 잘 안 보이세요 가까운 게? 그러니까 먼 게 갑자기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약간 근시, 경도의 근시가 오는 게 노안에는 유리하니까 장단점을 따져서 안경을 맞추는 것도 그러니까 장단점을 따져야 봐야 되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렇죠. 조승태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맞춰놓고 필요에 따라서만 잠깐 쓰면 되죠. 운전할 때 불편하면 그때만 잠깐 쓴다거나, 무슨 프리젠테이션 할 때 잘 안 보이면 그때만 잠깐 쓴다거나,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랬고 그 방송에서 앞에 프롬프트 안 보여서 그때만 쓰려고 처음에 쓰고 나갔다가 편집부에서 다음번에 쓰지 말라고. 왜요? 어울리지 안경 않는다고. 금지, 안경 금지? 그러니까 이게 안경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쓰면 좀 어색하죠. 예, 아무튼 예. 맞습니다. 요것도 물어볼까요? 이거는 아, 그래요? 간단한 네. 건데 이제 수술을 했어요. 후에 혹시나 실수로 눈을 비비거나 했을 때 큰 뭐 내부 손상이나 부작용 같은 거 없을까 그런 것도 걱정되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긴 한데 요새는 이제 백내장 수술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절개를 굉장히 작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굉장히 옛날에는 저희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막 입원해서 며칠씩 입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 5년 전 이럴 때만 요새는 그냥 다 당일로 와서 수술 받고 그냥 가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대신 저기 뭐 안약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뭐 더러운 눈으로 눈을 자꾸 비빈다거나 뭐 그 정도의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특별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병원은 잘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요새는 이제 잘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끝까지 맞아요. 열심히 네. 잘 버티시길 아니,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뭐 네. 버티지 않으셔도 돼요. 이분은 뭐 참. 강남에 아파트 금수저? 자기 있고 있으시고 그래요? 뭐.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아직 빛이 많습니다. 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좋은 네. 상담이 다음에 됐던- 또 네.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또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또 네. 전문의와 함께 전화 연결로 답변을 들어서 또 세세하게 네. 상세하게 또 네. 답변이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뉴스 정말. 보고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매일매일이. 저도 이제 웬만하면 정말 외출 바깥 활동은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뭐 아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1,300명대 역대 최대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델타 변이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델타 변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요? 우리 델타 변이의 최근 집중 취재를 하신 우리 유승현 기자님.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댓글에 네. 유승현 기자님은 뭐라 그랬지? 왜 나와 있는 거냐? 너무 자극적이다. 도대체 뭘? 근데 무섭게 말씀하신 왜냐면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13년 전에 들어왔을 때 네. 제가 나왔던 모든 방송에서 그랬어요. 왜 나오냐고요? 그렇죠.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류일 아나운서 유경미 시절에 네네네. 제가 아침에 출연하면 저 인간 왜 나왔지? 임팩트도 없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못생겼고 방송도 못하고. 근데 유승현 기자는 아닌데 그 정도 아닌데 뭐 우리 유승현 기자님이 사실은 그 방송 내용을 제일 많이 준비해오고 노트도 빼곡하게 이제 준비를 해오고 아는 굉장히 게 이제 없어서. 준비를 해서 오는데 어떤 말을. 방송에 기술이 모자라서 말을 하고 싶은데도 잘 못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우리 유승현 기자님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그죠? 오늘 네네. 거의 혼자 진행해 보세요. 아니. 실력을 뽐내보세요. 그런 얘기 안 아는 게 나오도록. 많이 자, 없어서. 그럼 일단 최근에 우리 보도하신 델타 감염이 어떤 거고 네. 그다음에 조금 주의할 점.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사를 좀 보고 칭찬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네. 사실 이제 기자는 일반 기자들은 이게 다른 점에 부각해서 그것만 생각해서 야마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야 기사가 되고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기사도 제목은 좀 그렇게 잡혔지만 네. 실은 그건 일부고
사실은 잘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데 그걸 짚어줬었죠. 증상에 대해서요. 네. 네,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음. 아무튼 잘 담았어요. 자, 델타가 뭐가 다른 건지 네. 증상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우선 지금 델타 변이가 이게 일주일 단위로 얼마나 이게 변이 중에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6월 달에 조사한 것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졌다고 돼 있고, 네. 근데 이게 통계를 보면 이제 제 기사에는 국내 감염이 말씀하세요. 이쪽을 보고 얘기하니까. 네. 국내 감염 선수 일어나서 이렇게 챙겨. 와. 유수연 기자니까. 와. 눈물이 그래서 국내 감염 중에 네. 이제 변이 검사를 했을 때 음. 델타 변이가 한 10% 정도 나왔어요. 네. 10% 정도 나왔는데 이게 조금 더 약간 경계를 해야 될 게 네. 해외 유입까지 합치면은 거의 25% 4분의 1 정도 확진자 중에요. 네. 그러니까 네. 확진자 중에가 아니라 확진자에서 변이 검사를 한 사람 중에서 델타 변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기사를 쓴 거는 기존에는 뭐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또 코로나 환자분들이 맛이나 이 후각을 좀 상실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런 증상보다는 이제 증상 자체가 좀 변한 것 같다는 보고가 영국에서 나왔어요. 저게 있었죠. 오,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영국은 네. 지금 델타 변이가 거의 90% 훨씬 넘게 검출이 되고 있고 대부분 거기는 네, 델타 변이로 델타로 바뀐 이제 거예요. 우세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아마 우세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얘네는 그 앱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증상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걸렸고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될 지역 그리고 어떤 증상이 제일 많은지를 계속 통계를 낼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되게 이전에 그 코로나 증상과는 다르게 네. 머리가 아프다던가 콧물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목구멍이 아프다던가 인후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기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나 감기인가 평소랑 좀 다른데 하면서 그냥 코로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파를 하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기존의 그런 코로나 증상으로 알려진 증상 말고도 열이 없거나 뭐 기침이 없어도 콧물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인후통이나 있으면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에어컨 막 틀고 하니까 냉방병 같은 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냉방병 이런 증상이랑도 비슷하고 또 겨울 되면 감기 증상이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변이가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도 바뀌는 것 같다. 이게 구체적인 뭐 연구 결과는 아닌데 수집해보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지금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증상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걱정되는 게 네네. 보통 우리가 뭐 피할 수 없어서 이제 방문하게 되는 이런 식당이나 이런 곳 가면은 다 열 체크 검사하잖아요. 네. 근데 변이 바이러스는 맞아. 발열이 들어있지 않네요. 증상에서. 맞아. 맨날 발열 체크하죠. 물론 이제 이게 그럼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네. 이제 영국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안 맞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원래 면역력이 좀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 고령층보다 뭐 이렇게 심각한 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무증상 환자가 많았던 것처럼 네. 그냥 그렇게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 그냥 콧물 나오고 뭐 그냥 목 약간 감기처럼. 아프고 하는 정도의 사람 이건 열 안 나니까 아닌 것 같네 했던 사람들도 해보니까 네. 제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델타 변이의 그냥 증상인지 아니면 젊은이의 특징인지는 좀 지나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어쨌든 지금은 이거는 비슷하면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런 이제 증상이 좀 바뀐 정도라면 또 걱정되는 건 역시 고령층에 대한 거잖아요. 네. 델타 변이가 고령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치명적인 게 있나요?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뭐 전파력이 빠른 거는 괜찮지만 아까 전파력이 높은 거는 다 인정했지만 치명률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처음에 많았는데 네. 지난 7월 초였죠. 세계보건기구 유럽 국장이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근데 그때 발표할 때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뭐 근거가 조금 제시는 됐어요. 네. 유럽에서 영국에서. 근데 이게 미국에서 다시 이제 쭉 해봤어요. 이 백신 맞은 사람과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의 델타 변이의 이런 치명률 봤더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기존 변이보다 더 크게 사망률이 높은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백신을 많이 맞아서 네. 델타 변이가 유행하더라도 사망률은 더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영국을 비교하면 기존의 알파 변이, 네. 알파 변이의 치명률은 2.1%거든요. 100명이 걸리면 2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런데 치명률이 더 높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델타 변이를 봤더니 0.3%도 안 돼요. 네. 이건 백신을 맞으니까 사망률이 치명률이 6분의 1 이하로 되는 거죠. 더 떨어진 거네요. 근데 미국은 이제 뭐냐면 예일 대학이 발표한 건데 전반적인 사망률을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백신을 한 번 맞은 사람들을 딱 구분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좋겠네요. 네. 그래도 저는 그거 보여드리려다가 사실은 백신을 맞으면 더 안전하다는 0.3% 영국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네. 진짜 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망률 위중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네. 그런 상황에서 사망률을 부각시키는 거는 것보다는 예방 효과 델타 변이를 어쨌든 백신을 맞은 사람은 델타 변이를 두려워할 건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델타 변이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감염이 이제 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될 확률이 낮은 거예요? 뭐예요? 치명률 그러니까 확진, 걸릴 확진. 수도 있는데 걸릴 수도 있어. 네, 한데 이제 중증도가 백신 효과가 그런 거니까. 네. 이게 아직 다 나오진 않았어요. 네. 다 나오진 않았는데 초창기에 뭐 아프리카 이 우리가 그 알파 베타 변이라고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발의 변이는 되게 긴장했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실에서조차 기존의 백신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남아공 변이는 베타 변이는 뭐 그냥 수그러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델타 변이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네.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99%가 이제 델타 변이고 미국도 52% 넘었죠. 독일도 7월에 발생한 환자의 70에서 80%가 다 델타 변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알파 변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연구에서 보니까 파이자를 2번 맞은 사람들이 델타 변이 방어율이 64%에 그쳤어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원래 파이자의 예방률은 아예 안 걸릴 확률은 94%였는데 네. 그런데 이게 반전이 있는 게요. 네. 영국에서 해봤어요. 네. 영국에서 아예 안 걸릴 확률을 파이자만 따로 하진 않았어요. 네. 따로 하진 않았는데 한 번 맞았을 때 중증에 안 걸릴 확률이 94%나 됐어요. 2번 맞으면 96%.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아예 안 걸릴 확률은 2번을 맞아도 64%밖에 안 되지만 파이자 한 번만 맞아도 94% 확률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만 생각하면 델타 변이로 목숨을 잃지 않을 것만 목적으로 둔다면 한 번 맞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영국 데이터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좀 따로 빨리빨리 우리 기사 쓰기 좋게 좀 빨리빨리 구분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구 결과들이 너무 느리게 나와요. 근데 영국은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주 메인인데 2번을 맞았을 때 델타 변이를 아예 안 걸리게 할 확률이 7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연구하고 비교해 보면 네. 아마도 델타 변이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유리할 걸로 추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파이자만 딱 했을 때
두 번 맞았을 때 예방 아예 안 걸릴 확률이 64%인데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섞어서 계산한 영국에서는 두 번 맞았을 때 아예 안 걸릴 확률이 79%. 근데 영국은 중증 예방률은 따로따로 계산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 근데 파이자가 더 컸어요, 오히려. 네. 한 번만 맞아도 94%였다. 안 죽을 확률이 델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백신 파이자는 한 번만 맞아도 사실 한 번만 맞으신 분들 델타 변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변이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네. 또.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처음엔 되게 우려 많았어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음. 그 델타 변이가 사실 뭐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4차 대유행 논란 되게 많습니다. 실은 저한테 유승현 기자도 이제 유승현 기자가 조금만 지나면 될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하품해요? 네. Sorry. 산소가 좀 모자란가 봐요. 너무 방에. 아, 그래요? 네. 너무 우리가 열변을 토해가지고. 네. 하품할 수 있죠. 하품도 해야죠. 뭐 원래 졸리면 야근이어가지고. 졸리면 하품하고 졸리면 자고 늦게까지 할 꾸벅꾸벅 생각하니까 들고 그러는 벌써부터 거죠. 피곤하네. 네, 그래서요. 4차 대유행 뭐냐면 1,300명 일일 환자 수 그리고 곡선으로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사망자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저예요. 여전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있나? 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은 그래요? 전문가 중에. 저 오늘 하루 종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과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괜찮대요? 아니 뭐 이게 그죠? 왜 이게 뭐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네. 어디에 판단을 두느냐. 실은 어떠냐면 20, 30대 젊은 층이 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느냐. 노인층이 이미 백신 접종이 완료돼서 사망률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 뭐냐면 노인층 막 사망률 이렇게 높을 때는 이분들 이렇게 조심하셨던 분들이에요. 20, 30대. 그래서 맞아요. 난 지금 막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 30대가 무슨 되게 맞아. 잘못하는 둥 생각이 없다는 둥 조심해달라고. 저는 그런 시각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분들 지금 1년 반 동안 얼마나 잘 견뎌내주셨고 그리고 사실상 이분들의 피해는 현재 이분들에게 그쳐요. 이분들이 지금 감염된 것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로 아직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물론 이게 오래되면 그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지만 네네. 저희가 절대로 20, 30대 분들에게 탓할 수도 없는데 네. 근데 냉정하게 따져서는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사망률이 높지 않는다면 물론 이게 백신의 덕이긴 하지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 4단계까지 이렇게 정말 꽁꽁 우리 사회를 멈춰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요즘 뉴스가 너무 젊은층 그 초점을 맞춰서 20, 30대에서 확산이 됐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서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뭐 생각이 거의 들더라고요. 30대라고 주장하시잖아요, 유승현 기자는. 나도 만 30대. 근데 그 인구 수가 20, 30대가 더 많아요? 아니죠. 인구수 대비 퍼센테이지 조사한 거는 맞아요? 아니면 그냥 절대적인 숫자? 절대적인 숫자가 그러니까 환자의 우리 20, 30대가 인구 분포가 더 적습니다. 40대, 50대, 60대보다. 그러면 더 월등히 많은 거네요. 그렇죠. 비율로 보면 월등히 많고요. 환자 수로 봤을 때 지금 10대, 20대, 30대가 55%를 차지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많긴 많은 거죠. 근데 솔직히 본인들이 뭐 격리 당하시고 뭐 그런 그러니까 거지. 사망률, 심각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다행이면서도 또 저는 제가 사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20, 30대 분들이 음.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발을 뻗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고령층이 우리는 걸려도 감기잖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니까. 고령층이 네. 그러니까 물론 젊은 층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후유증이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네. 젊은 층이 뭐 괜찮다 이렇게 막 단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20, 30대 우리가 노인층, 고령층, 만성질환자들의 위중증과 사망 후에 피해를 주진 않고 있다.
이건 뭐 사실이지는 아직까지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 7월 9일 현재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이제 코로나 걸려도 뭐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거는 두렵지 않은 것 같은데 확진자 됐을 때 그 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확진자 되면 지금은 네.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증상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네. 그분이 똑같습니다. 네. 무증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접촉했던 분들은 다 14일간 자가격리해야 되고요. 자가격리 그냥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뭐 쉽진 않죠. 네. 좀 피해는 가죠. 그러니까 뭐 감염이 되면 사실 주변에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가족 그다음에 친구들 다. 그래서 그런 피해는 뭐 있지만 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좋겠죠. 환자가 느는 게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환자가 느는 건 경계하고 안 늘도록 더 해야 되고 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20, 30대를 비난하고 탓하며 억압할 일은 인간은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했지만 싱가포르는 코로나19를 더 이상 팬데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엔데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독감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일일 환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죠. 영국 지금 일일 환자 3만 명인데 오는 19일부터 거리두기 돌아가요? 정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오늘 제가 오전에 외신으로 봤는데 네, 네. 총리가 그랬죠. 네. 일일 환자 3만 명인데도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3만 명 어떨 거야? 난리 나겠죠. 네. 봉쇄. 영국의 인구가 우리나라랑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가 6,500만 명이니까 7천만 명 정도 별 차이 안 나는 별 차이 안 거죠, 그 나요. 정도면. 네. 근데 하루 3만 명이에요. 근데 영국이 왜 그러느냐? 영국은 사망자 중심으로 돌아섰어요. 지금 3만 명이 나오는데도 사망자 수는 그러니까 두 자릿수 20명, 30명대니까 원래 영국이 사망자가 몇백 명 나왔던 나라거든요. 한 3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혹은 이 관점에 따라서 지금은 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환자 수만 보면 역대 최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고삐를 다시 아니요 우리 고삐 푼 적 없어요 사실. 근데 언제 우리 고삐 풀었나요? 진짜 흥청망청 우리 20, 30대 하셨나요? 전 잘 아니, 모르겠는데. 고삐 푼 적 없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거 좀 풀어주겠다. 하니까 좀 해서 마음이 이제 마음이 뭐 안심된 것 같아. 주는 거야? 여행 이 정도 가도 고삐랄까? 해, 네. 뭐 근데 이런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 백신 반경이 달라진 건 아니고. 인센티브 신나게 맞았잖아요. 하나의 축제처럼.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확산이 되고 나니까 어차피 코로나는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이제 영원히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독감처럼 같이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자를 관리하는 상황이 되고 이 셧다운까지 가거나 4단계 너무 격상하고 이런 거 안 맞는 거 아닌가 저도 그 생각 했었거든요. 네. 뭐 저는 온통 듣는 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걸 갖고 그리고 저한테 맨날 언론이 너무 세상을 공포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변하는 건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델타 변이 갖고 이렇게 협박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언론을 그러면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로 계속 위협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보건기구 말을 영국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보건선진국이. 저는 세계보건기구에 묻고 싶어요. 당신들의 권위는 그럼 영국과 영국 총리하고 멱살 잡고 붙들어 싸우고 싱가포르는 대통령인가요? 대통령하고 보건당국하고 해서 결론을 내리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절대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백신을 미국 인정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 시노팜, 시노백 인정 안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시노팜, 시노백을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긴 해요. 네. 되게 이상해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전문가분들의 언론이 이렇게 과도하게 몰아간다는 것은 좀 억울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은 우리가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뭐냐면 8시 뉴스에서는 이런 말 감히 못해요. 한 적도 없고요. 왜냐면 프라임타임에서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나도.
욕 들어 먹잖아. 다른 데 가서 욕 상처 많이 받는데. 아니 뭐야. 그 생치소 막 끌려가시는 분들 네. 예, 그 청소년들도 보내잖아요. 엄마 아빠 없이. 네. 그런 거나 생각해보면 무슨 감옥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규정이 무슨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은 이제 보호자 뭐 이게 있어요 규정이. 청소년은 그냥 가던데요? 네 청소년은 뭐 그게 중학교 2학년부터인가 그래요. 오래돼서 까먹었네.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 자체는 개인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난 이것도 싫더라고. 예. 알아서 집에서 있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어. 얘기도 이제 많이 해요. 뭐 이게 너무 강압적이고 약간 너무 경증이거나 네, 그런 것 무증상이면 같아요. 그냥 집에서 격리하게 해줘도 되지 그렇다고 않냐. 시설이 막 무슨 호텔급으로 좋아가지고 가서 막 요양을 팍 하고 오고 또 아니잖아. 밥도 막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자가치료. 내가 만약에 걸려갖고 여기 들어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 그게 난 더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집에서 자가치료할 때 잘 통제가 되냐 또 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확진자 수를 베이스로 뭐 너무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하게 된다 하면 뭐 그런 요구가 이제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독감 걸렸다고 다 격리하지 않듯이 그 모르는 사람들하고 방 같이 쓰는 건 맞아요? 그때 막 조동찬 선배님이 보도하신 거에 세 명이 막 침대가 따닥따닥 붙어갖고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 혼자 방에 있으면 안 되나?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막 점점 더 안 좋아지는 환자를 보면 또 불안감에 휩싸이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제 생치료 환자가 늘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래갖고 1인 3인, 그러니까 3인 1실로 체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고 그때 그 보도 나간 이후에 다시 그가 2인 1실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엔 다시 3인 지금 1실로 또 상황은 바뀌었어요. 3인 일실 됐겠네 다시. 이게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 근데 왔다 이제 갔다. 하나가 제가 이제 어제 보도를 하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60에서 74세 연령 중에서 네. 한 800만 명쯤 되신다는데 166만 명이 백신을 미접종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불신했던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 델타 변이가 만약 이분들에게 퍼진다면 이건 좀 상황이 다르겠죠. 네. 이거 제가 어제 출연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방역 당국 관계자가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동찬아, 너 이것 좀 오늘 짚어주면 안 되니? 빨리 맞으라고. 이분들 아 그래? 그런 일 있었어? 보니까 이제 기사도 났어요. 근데 방금 왜 그랬대? 오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분들 60에서 74세 166만 명 정보의 원칙은 본인이 거부했으니까 맨 마지막 순위 그게 원칙인데 델타 변이가 지금 젊은 층에 있는 거하고 이분들에게 가는 거하고는 달라질 테니까 제발 그런 원칙 고수하지 말고 하자고 했는데 질병관리청이 어제 회의에서도 관용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요? 그러니까 뭐 정부로서는 원칙을 깨는 것 자체가 어떤 백신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하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정황에서 델타 변이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과 백신을 맞은 사람과의 사망률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네. 더 높고 훨씬 낮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럼 이분들 갑자기 이제 마음 바뀌어서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 4분기까지 안 기다리고 또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자녀 백신. 백신을 자녀 신청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래도 75세에서 안 마셨다 한 44만 명은 정부가 기회를 줬어요. 본인이 예약하면 맞으실 수 있게. 근데 이분들한테는 안 줬어요. 60에서 74세 166만 명. 이분들 드리자고요, 우리 어르신들. 예. 저는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난 불안한데 진짜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 고령자분들이 다 백신을 1차, 2차 접종을 완료하시면 그러면 그제서는 저는 자유롭게 네. 이제 확진자 수 갖고 우리 너무 불안해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근데 이게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참 되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저 그림이 네. 좋다고요? 이번 그림 나쁘지 않았어. 뭐 언제는 나빴나요? 아니 항상 좋으셨어요. 뭐 잘못했나? 나 네. 혼나는 것 같지 왜 느낌이. 근데 뭐 네. 백신 수급 상황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할 부분인 것 같고 네.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뭐 또 이제 20, 30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활동량이 많은 그 사람 중심, 그 연령층 중심으로 또 접종을 좀 빨리 해달라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빨리 땡겨서 빨리 물량이 많아서 맞춰주면 좋을 텐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네. 또 빌려오기도 하고 지금. 근데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탓하자면 정말로 20, 30대를 탓해야 되느냐, 누구를 탓해야 되느냐. 네. 백신 늦게 들어와도 된다. 예? 다른 나라가 다 맞은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분 있었죠. 정말로. 근데 과거를 탓하기로 따지면 네. 지금 현 정부에 그 계신 분들 지금 20, 30대 탓하시면 안 돼요. 20, 30대 분들도 지금 그런 거 탓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 3월, 4월에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좀 못 믿어서 안 맞으셨던 60에서 74세 166만 명 그 어르신들도 네. 아니 그렇게 탓하자고 하면 사실 이게 탓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네. 그러니까 해주고 네.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사망 고위험 사망에서만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환자 수가 10,000명이 되든 영국처럼 20,000명 물론 그러기를 바라는 게 아니지만 그런 건 절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조금 우리가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거를 왜 얘기를 못 하느냐 보면 이분들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만약 내가 좀 우리도 사망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자유롭게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그 다음날 뭐 코로나 사망자 막 20명, 30명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못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라 했는데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맞아요. 이번 2주 동안의 추이를 좀 보면서 그러니까 4단계로 이제 올라갔는데 뭐가 달라지는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야 이제 괜찮아질 걸로 예상이 되나요? 있던데? 2주 정도 이제 이걸 시행을 하면은 네. 2주 지나서 또 효과를 보고 또 판단을 하고 그때 또 이제 거리두기를 또 조정을 하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국민들이 거리두기 자체에 막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피로감을 느껴서 네. 난 숫자도 관심 없다 이런 분도 사실 많고 음. 근데 우선은 뭐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 뭐 델타 변이가 지금 어쨌든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치명률 이런 것도 정확한 뭐 자료가 나온 건 아니니까 계속 그런 걸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쨌든 이번에 정부에서 엄청 강력하게 한다는 느낌이 든 게 4단계도 그렇지만 그 백신 접종자들은 이제 예외를 뒀던 부분까지도 그것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필요하고. 2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네. 좀 가족 물론 모임도 정부의 생기고. 그런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나 네.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사실 커다란 축이었고 우리 맞아요. 백신 불신해서 축제로 전환하는 되게 큰 계기가 됐는데 이건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들에게 마스크는 꼭 쓰셔라 예외는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컨설턴트가 조금 확대되거나 대폭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용기를 가지고 누가 하나 총대를 메고 탁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저희가 그 자리에 갔어도 그렇게 용기가 나진 않을 것 같고. 뭐 그렇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취재하는 전문가들과 정부의 정부 컨설턴트에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꾸 뭐 이제 막 계속 국민 탓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문구에 20, 30대 탓하는 문구 하다가 봤어요. 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컨설팅 하신 분들의 그건 주로가 좀, 20, 30대 네. 방심한 20, 30대 통행량 뭐죠? 아니, 휴대전화 약간- 이걸로 이동량 늘어서 다 국민들 경각심 전 반항심 지금까지도 생길라 그래요 갑자기. 정말 나 그렇다니까. 잘하고 있는데 더 왜 난리야. 이렇게 거기 반항심 계신 생길 수 있잖아. 컨설턴트 분들은 전부 다 국민 탓하시잖아요. 20, 30대 네. 탓. 제발 국민 탓하는 그런 전문가들 말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전문가들 좀 모시면 안 될까요? 좀 다양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네.
네, 그게 정부도 보면 데이터 분석을 빡시게 하지 않고 그냥 기사만 대충 보시나 보다. 아니 그뭐 주시는 거 보면은 되게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게 순조롭지 않은 느낌이 사실 들 때도 많고 좀 그때 달라지는 게 좀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리면 제가 지치고 우울감 취재원을 있어요. 취재원 중에 10분 중에 9분은 동차단호 델타 변이 너무 공포스럽게 보도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요. 네. 아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그렇잖아. 근데. 예, 지금 이렇게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그래요? 정부가 그렇고 세계보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 정부의 입장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도 그렇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도 사실은 이걸 되게 공포스럽게 가요. 어떻게 그래요 언론이 세계보건기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이 이것을 위중하게 생각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민간에서 만나는 제 취재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의 상황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천만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조차도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6천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은 분 영국에서 하루 3만 명 우리 지금 나오는데 아직 많이 맞지도 않았는데 하루 우리 1,300명 나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따지면 박수 받아 잘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숫자가 갑자기 느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선배님과 이제 좀 진솔하게 이제 이런 언제나 상황에 대해서 언제는 형식적이었나요? 오늘은 좀 더 왜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하고는 좀 다른 얘기였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 뽀얀거탑에서는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건 하나 좀 짚어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이나 60세 이상 주변의 어르신들이 안 맞으신 분들은 정말 그렇죠. 적극 추천해서 네. 이번에는 혹시라도 뭐 부작용 이런 거 상관없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맞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죠? 그 뽀얀거탑에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네, 텐데 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 봐요. 사망률이 네. 빨간 게 백신을 맞지 않는 분의 사망률이고 이게죠 데일리 이게죠 네. 미국에서 하는 사망률인데 빨간 게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고 파란 게 백신을 맞은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 가장 최근까지 조사가 네, 됐네요. 7월 1일까지 네, 7월 1일까지 2021년 7월까지. 네. 올해 7월까지. 그러니까 델타 변이까지도 다 확산된 상황에서의 그렇죠. 조사 결과니까 네. 사망률이 백신을 사망률이 맞았을 그러니까 때 예를 엄청난 들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엄청난 차이가 네, 나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때는 막 뭐 백신의 효과가 없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지만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맞은 사람과 봤더니 이건 확 올라가고 이건 쭉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맞으셔야 예, 된다. 맞으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꼭 옛날에- 안 맞으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 계시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네. 사실 뭐 미안하죠. 이렇게 보면 20, 30대 그러니까 영국의 자신감 막 걸려 3만 명 나와도 하는 거는 이런 자신감 때문이죠. 우리 안 죽어. 통계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 데이터로도 그렇고 안 죽어. 파이자 한 번만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8, 90%될 거예요. 두 번 맞으면 90% 이상이고요. 뭐 거의 90 몇 % 이상 중증 예방률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연령대로 따지면 20, 30대는 거의 100%겠죠. 100%예요. 20, 30대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안 죽고 맞아. 백신 맞고 안 죽고 그냥 감기 앓듯이 하는데 뭐하러 하는 거에 자신감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서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뭐가 면에 아니죠? 우리도 안 백신. 죽잖아요. 아니 100% 맞진 않아. 백신 접종 백신 백신 접종률이 때문에? 예, 어. 백신률이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다단계 2주 가는 거 뭐 해야죠.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전향적으로 우리도 백신을 맞는 그 도입되는 그 시점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도 좀 필요할 것 자유롭게 같아요. 예.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 우리 166만 명의 고령자 안 맞으신 분들 백신 다 접종, 맞게 예. 되시면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 이거 사실- 제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고 네. 무서워했을 때랑은 다른 거죠. 맞아, 이제 맞아. 사망률도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음. 백신을 고령자들 이제 적극 추천해서 많이 맞으시면은 또 다른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다른 드네요. 시각도 있다는 거. 네, 네. 예, 제가 뉴스 8시 왜냐면 이 기조는 SBS 8시 뉴스의 방향과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다시 한번 네, 문제 다를 수 주시겠어요? 있습니다. 이거 조동찬 개인의 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뽀얀 것도 들으시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네, 아, 알겠습니다. TOW의 발음 이상하게 다시 할게. TOWER 골뱅이 아까 황만 변성 sbs.co.kr. 때 변도 약간 더 짧은 말은 나왔었어요. 와 그걸 짚네. 나도 약간 그거 찔렸었거든. 그렇죠? 한번 변성이 한 3번 나왔는데 뒤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괜찮았어. 그래 처음에. 첫 번째 그렇지. 그거. 그렇지. 그 내가 한말 변성 가로 열고 막막이 있길래 이거 막막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약간 씹었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고 예민해. 사람이 진짜 몰랐어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아니 원래 TOWER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봐. 지금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주소 아시죠? TOWER 거기로 보내주세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사절다고 놀리면 안 되겠네. 반격하시네. 담아두고 알겠습니다. 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 정말 조심조심 너무 우울하지 않게 이제 집에서 조금 그래도 홈트 하시면서 홈트 또 취미생활 또 좋아요. 열심히 하시면서 극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